사실 일본어 인사말은 학교에서 미리 선생님이랑 공부를 간단하게 했던 반도 있었고, 또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라도 인사를 일본어로 건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낯선 단어들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발음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서 글자와 함께 정확하게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일본어 인사말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만났을 때 일본 사람들은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들어보세요. おはよう。先生、おはようございます。 자, 방금 선생님이 학생한테 おはよう。 어하요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은 先生、おはようございます。 선생님, 오하요 고자이마스라는 인사말로 답변을 했습니다. 아침 인사말은 이렇게 반말로 안녕이라고 할 땐 오하요, 존댓말로는 오하요 고자이마스라고 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하요, 존댓말 버전, 오하요 고자이마스. 자, 반대로 친구들끼리 인사를 할 땐 반말로 おはよおはよ 라고 아침 인사말을 건네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점심 인사말로 가볼게요. 점심 인사말 들어보겠습니다. 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 점심 인사말은 곤니찌와라고 해요. 곤니찌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곤니찌와. 자, 저녁 인사말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저녁이 배경이 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들어볼게요. こんばんは。こんばんは。 곤방와, こんばんは。 곤방와라고 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지금 점심이랑 저녁 인사말은 학생과 여기 급식, 배식 어머님, 그리고 동네 어른과 학생, 이런 상하 관계가 있더라도 존댓말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일본어 인사말에서 아침에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에만 존댓말, 오하요 고자이마스가 존재를 하고요. 곤니찌와나 곤방와는 뭐 곤니찌와 고자이마스, 곤방와 고자이마스 이런 말은 없어요. 어른이든 아이든 점심, 저녁 인사말은 곤니찌와 곤방와로 인사를 나누면 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만날 때 인사말들을 보면서 좀 이상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글씨랑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오하요라는 인사말 봅시다. 맨 앞에 글자 오, 그 다음 두 번째 글자 하죠. 하, 그 다음 글자 요, 맨 마지막 글자 우예요. 그럼 글자 그대로 아이고 오하요라고 인사를 해야 되잖아. 오하요, 그죠? 그런데 발음할 때는 어떻게 했어, 여러분? 오하요라고 길게 끝에 있는 우를 발음하지 않고요. 요를 길게 발음했잖아. 이거 우리가 오늘 배운 어떤 법칙이다? 장음의 법칙입니다. 오하요라고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오하요하고 길게 발음을 했어요.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걸까요? 요는 무슨 단이에요, 여러분? 요는 5단이에요, 5단. 얘는 5단이에요. 5단에 속합니다. 5단. 요가 5단에 속해요. 근데 우리 아까 장음법칙 배웠을 때 5단 뒤에 우 발음이 오면 5단 뒤에 우 발음이 오면 어떻게 발음하기로 했어? 앞에 있는 5단을 길게 장음으로 발음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하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하요하고 길게 장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요우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정확한 발음 다시 들어볼게요. 先生、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おはよおはよ 보다 오하요라고 길게 발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는 장음으로 발음하는구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음. 선생님 방금 설명해 드린 거 써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점심 인사말 볼게요. 자, 점심 인사말을 써보자니 맨 앞에 있는 글씨 뭐다? 코죠, 코. 코. 자, 그 다음 응과 응이 왔어. 응과 응의 받침이 어떻게 나는지 알려면 누구를 봐야 된다? 뒷글자를 봐야 된다. 뒷글자를 봤더니 니예요. 그죠? 그리고 치하라고 써져 있습니다. 치하.
치하라고 써져 있는데, 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자, 뒷글자가 니예요, 니. 니은 받침이 왔어요. 니은 받침. 그죠? 그러면 이 응과 응의 발음은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다? 나라탕 다사자 기억나시죠? 나라탕 다사자 행이면 니은 받침으로 하기로 했거든. 니는 그죠? 나니느네노 나의 가족이잖아. 그래서 나라탕 다사자 나행에 속하기 때문에 니은 받침이 되었다. 해서 얘의 받침은 니은이 될 거예요. 곤니찌와. 자, 선생님 하나 더 이상한 발음이 있는데요. 곤니찌와. 선생님이 지금 끝 발음을 어떻게 했어요? 글씨는 분명히 하인데 선생님 발음은 지금 어떻게 했다? 곤니찌와 와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하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하에 동그라미 치시고 인사말에서 끝에 존재하는 하는요. 와로 발음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사말에서 존재하는 이 끝에 있는 하는 와로 발음을 합니다. 와. 이렇게 와라고 써두시고요. 하 동그라미 쳤지? 밑에 발음 땡땡, 아유, 글씨 힘드네요. 발음 땡땡하고 WA, 와로 난다 라고 써볼게요. 쓰셨나요? 그러면 교과서 어디로 가보시느냐? 정리 페이지로 가볼 건데요. 자, 38쪽에 여러분 2번을 보세요. 여기 38쪽에 2번을 한번 펼쳐보시고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 하는 조사로 쓰일 때에는 와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는 조사로 쓰일 때에는 와로 발음한다. 여기 별표 칠게요. 하는 조사로 쓰일 때에는 와로 발음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는 말 그대로 그냥 하로 읽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여기 밑에 보세요. 여기 이거 어떻게 읽어? 하찌라고 읽죠. 하찌 무슨 뜻이었냐면 숫자 8을 의미했어. 숫자 8. 얘는 그냥 단순한 단어이잖아요. 이럴 때는 글자 생긴 그대로 하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오하요 아침 인사말이었습니다. 아침 인사말. 이 아침 인사말 속에서도 오하요 하는 하라고 발음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글씨는 하로 쓰면서 와로 발음을 하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조사로 쓰이는 경우라는 거예요. 조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와로 발음을 한다. 자, 그럼 밑에 보세요. 얘 우리 아까 발음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콘, 니, 치, 와 라고 발음을 했어요. 곤니찌와. 자, 이 와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뭐뭐, 는 이라는 뜻의 조사예요. 원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하는요. 와라고 발음이 날 때요. 뭐뭐 는 이라는 의미의 조사로 쓰여요. 여러분. 자, 그러면 곤니찌와는 그냥 인사말 아니에요. 선생님? 안녕이란 뜻 아니에요? 얘는 사실 어원을 살펴보면은 이 콘니찌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오늘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특히 낮. 오늘, 낮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그러면 번역을 그대로 해보자면 오늘 낮은 이라는 인사말이 인사로 굳어진 거예요. 오늘 낮은 어떠세요? 오늘 낮은 기분이 좋으십니까? 이런 인사말이 하나의 곤니찌와라는 안녕 인사말로 굳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라는 건 원래 오늘은 했을 때 은는 이라는 조사로 쓰였는데 얘가 인사말로 굳어졌기 때문에 발음까지도 같이 굳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녁 인사말 한번 볼게요. 저녁 인사말. 저녁 인사말은 아까 곤방와라고 발음하기로 했어요. 보세요. 코, 응, 하에 땡땡, 바, 화라고 써볼게요. 곤방와. 발음을 써보면 코, 응과 응 뒤에 발음 봤더니 바야, 바, 그지? 바,
그리고 얘는 와예요. 지금 음가응이 2개나 들어갔죠? 음가응이 2개 들어갔거든요. 자, 받침 어떻게 나느냐? 얘는 마바팍, 마바팍은 미음 받침으로 하기로 했었다. 마바팍. 그래서 콤이 되고요. 얘는 지금 와행이죠. 그러니까 하행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콧소리로 내기로 했었어요. 콧소리. 자, 이응 써볼게요. 얘는 사실 콧소리다. 콧소리라고 써둘게요, 여러분. 이거 콧소리야. 선생님 글씨 너무 이상하지만. 이응이라고 써주시고 옆에 콧소리라고 써봅니다. 그래서 콤방화 저녁 인사말의 정확한 발음은 곰방화가 됩니다. 곰방화. 그래서 같은 응과 응이지만 여기에 받침이 오는 게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요 녀석 있죠? 글씨는 하지만 지금 와로 발음했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콤방 얘는 오늘 밤이란 뜻이에요. 오늘 밤, 오늘 저녁. 즉 해석을 하자면 오늘 밤은 어떠세요? 이런 인사말이 곤방화라는 저녁 인사말 안녕으로 굳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필기해 두도록 할게요. 필기해 두시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원래는 발음이 그대로 하로 나요. 그래서 하찌 숫자 8을 의미하는 하찌의 경우에는 하, 오하요 아침 인사말 단어 그대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하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는 조사로 쓰일 때는 어떤 조사? 뭐뭐은는 이라는 조사로 쓰일 때에는 와로 발음을 한대요. 그래서 건니찌와 얘는 원래 무슨 뜻이었냐? 오늘 낮은 어떠세요? 라는 인사말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인사말로 굳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얘가 조사로 쓰였었다. 이게 그대로 굳어져서 곤니지와 라는 발음으로 굳어진 거고요. 곤방화는 오늘 밤은 이라는 뜻이었다. 이게 안녕 저녁 인사말로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와라는 발음도 그대로 정착되게 되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조사 은는으로 쓰인 아이였다. 아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필기를 해 두시고요. 다시 넘어갈게요. 아까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저녁 인사말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만남의 인사말 배웠잖아. 아침, 점심, 저녁 만남의 인사말을 배웠는데 헤어질 때는 어떤 인사말을 하느냐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 가지 인사말들이 있어요. 先生、さようなら。 센세, 사요나라,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요나라, 사요나라. 자, 마찬가지로 얘도 글씨를 보면요. 사요우나라라고 써져 있지만, 5단입니다. 요는 지금 5단이에요. 5단 뒤에 우 발음이 왔어요. 그럼 뒤에 있는 우는 어떻게 발음한다? 장음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사요우나라가 아니라 사요우나라 하고 요를 길게 발음해주는 장음이 되었다. 자, 센세 사요우나라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느냐? また明日。 마타 아시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마타는 무슨 뜻이냐면요. 또란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또란 뜻이고 여기 아래에 있을까요? 또 그리고 아시다는 무슨 뜻이냐? 내일이란 뜻이에요. 내일 또 내일 즉 뒤에 또 내일 보자, 또 내일 만나자 라는 뜻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마타하시다, 내일 또 봐, 내일 또 만나자 이런 의미로 쓰는 인사말이다. 자, 마타하시다 한번 다시 들어보고요. 따라해 볼게요. また明日。 마타하시다, 내일 또 봐 라는 뜻이었다. 자, 그리고 친구들끼리 또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볼게요. じゃあ、またね。バイバイ。 자, 맞다네. 바이바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바이바이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카타카나로 쓰여져 있어요. 카타카나로 이게 바이바이라고 써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이바이. 자, 발음
우린 모르니까 써두도록 합시다. 바이바이. 왜 카타카나로 써져 있을까? 그렇죠. 영어에 바이 있죠, 바이. 헤어질 때 하는 그 바이바이를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일본 사람들이 카타카나를 쓰잖아요. 그래서 카타카나로 표기를 한 거예요. 바이바이. 그 다음 앞에 있는 이 자, 마타네라는 건 무슨 뜻이었냐? 자는 그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이란 뜻이고요. 마타네에서 마타라는 거는 아까 우리 마타시다에서 마타가 무슨 뜻이었죠? 또란 뜻이었잖아요. 또, 그죠? 또.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또 만나, 그럼 또 보자라는 인사말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예요. 안녕, 헤어질 때 안녕이라는 의미로 사실 일본인들은 이자 마타네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친구 사이에서는요. 자, 이렇게 의미를 써두시고요. 한번 들어보고 따라해 볼게요. じゃあ、またね。 자, 마타네. バイバイ。 바이바이. 이 자라는 건 그럼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꼭 인사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일상생활 대화에서 그럼 이렇게 하자. 뭐 그럼 이건 어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접속사로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때 자라는 말을 써요. 일본인들은. 그래 자는 그럼이란 뜻이구나. 일상 회화에서 그럼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는구나.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4가지를 봤어요. 사요나라, 마타 아시다, 자, 마타네, 바이바이. 이거 영상으로 쓰임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先生、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おはよう。おはよう。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先生、さようなら。また明日。じゃあまたね。バイバイ。 こんばんは。こんばんは。 자, 이렇게 하루의 인사말을 실제 영상으로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제 뭐 자막이 따로 없어도 들어도 이게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의미로 쓰는 인사말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럼 잠깐 내려오셔가지고요. 35쪽에 아래에 여기 곤니치와를 알아봅시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먼저 애니메이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んにちは。ゆいちゃん。 자, 지금 친구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상황인데 여기 외국인 친구가 맨 처음엔 인사를 어떻게 했어요? 곤니치와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살짝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왜 그랬냐? 볼게요. 곤니치와는 친구끼리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곤니치와는 친구들끼리는 실제로 많이 사용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가 점심시간에 친구를 만났지만 곤니치와라고 인사를 했을 때 살짝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 대신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친구의 이름을 부르거나 말없이 손을 흔들면서 가볍게 인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애니메이션 영상 2번째 나온 친구, 이 안경 쓴 친구가 얘한테 인사를 어떻게 했냐면 손을 막 흔들면서 유이짱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이 유이인가 봐, 유이. 그리고 유이 뒤에 붙는 이 짱이라는 호칭 있잖아요. 얘는 어떤 호칭이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짱이라는 거는 무슨 상의 친근한 표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무슨 상. 여러분,
그 일본어로요. 사람 이름 뒤에 이 상을 붙이면 누구누구 씨란 뜻이 돼요. 상을 붙이면. 그런데 맨 처음에는 별로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이름에다가 무슨 상을 붙여서 뭐 유이상 이렇게 불렀었다면 관계가 좀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짱을 붙이게 됩니다. 짱. 그래서 뭐 제 이름이 이희연이라면 맨 처음엔 이희연상이라고 부르던 걸 나중에는 뭐 희연짱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일본 사람들은 친해지면 뒤에 짱을 붙여서 부르는구나. 참고로 남자한테는 쿤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쿤.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남자들한테 무슨 군, 뭐 어린 남자들한테 무슨 군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군과 똑같은 한자를 써서 발음도 비슷해요. 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짱이나 쿤을 붙여서 이름 뒤에 호칭으로 쓰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콘니치와 밑에요. 여기 아랫부분에 공간이 조금 있을 거거든요. 여기다 필기를 해볼 건데 어떻게 필기를 해보시냐면요. 사요나라에 대해서 조금 써볼게요, 여러분. 사요나라. 잠시만요. 화면 칠판. 자, 사요나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건데 여기다가 여러분 글씨로 사요나라라고 써보시고요. 사요나라는 언제 쓰는 인사말이었죠, 여러분? 언제 쓰는 인사말이었지? 헤어질 때 쓰는 인사말이었어요. 헤어질 때 쓰는 인사말이다. 쓰는 인사말, 헤어짐의 인사말이죠. 그런데 아까 헤어질 때 어떤 사람에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라는 뜻으로 쓰였었죠? 그죠? 선생님한테. 그죠?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센세 사요나라 라고 썼잖아요. 이 사요나라라는 말은요. 흔히 선생님이나 그러니까 자기보다 윗사람 있죠. 손윗 사람에게 사용한다. 이렇게 써주세요. 보통 선생님과 선생님, 학생, 직장 상사, 부하 이런 관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할 때 쓰거나 이제 직장 상사한테 부하가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말을 할 때 사요나라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친구 관계에서 쓸 수가 있느냐? 친구 관계에선 쓸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세 번째, 매일 보는 친구 사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써주세요. 매일 보는 친구 사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같은 반에서 매일매일 거의 얼굴을 마주보는 사이잖아요. 이런 관계에서는 사요나라라는 말을 잘 있어, 뭐 안녕이라는 의미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뭘 썼느냐? 바이바이, 자네, 뭐 자 맞다네, 맞다 하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고요. 사요나라는 쓰지 않아요. 그럼 언제 쓰느냐? 이별할 때, 영원히 이별하거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경우. 아예 이별을 하거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게 사요나라예요. 예를 들자면 뭐 누가 거의 한 뭐 5년 동안 유학을 간대요. 5년, 뭐 10년 이렇게 멀리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이럴 때는 사요나라를 쓸 수 있어요. 공항에서 그 친구를 보내면서 쓸 수 있는 말 같아요. 또는 사귀는 사이에서 이제 헤어질 때 잘 지내, 잘 있어 이런 식으로 이별을 할 때 쓸 수 있는 말이 이 바로 사요나라입니다. 그래서 매일 보는 사이인데 사요나라를 쓰면 뭐지? 내일부터 보지 말자는 건가? 나 보기 싫다는 건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요나라는 헤어질 때 쓰는 인사말이지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좀 주의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말이다 라는 점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이거 써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쓰셨으면은 넘어가 볼게요. 이제 38페이지로 와주세요, 여러분. 38페이지.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 인사말. 일본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사한다. 아침에 하는 인사말, 오하요. 오하요의 존댓말은 오하요 고자이마스. 낮에 하는 인사말은 곤니치와. 곤니치와인 존댓말이 따로 있다 없다?
없었다. 그리고 친구끼리는 곤니치와를 사용한다, 안 한다? 잘 안 한다. 그 다음, 저녁에 하는 인사말, 곤방와라는 게 있어서요. 곤방와, 그죠? 그리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요나라, 바이바이, 자, 맞다네, 마다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요나라는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서 약간의 제약이 따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하의 발음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하는 조사로 쓰일 때에는 뭘로 발음한다? 와로 발음을 한다. 은는이라는 뜻의 조사였죠? 은는. 자, 얘는 의미가 여기다 쓰지 말고요. 아까 우리 다 쓰긴 썼어요, 여러분. 강의했을 때. 뭐뭐 은는이라는 의미이다. 은는. 은는이가 할 때 은는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하로 발음 나는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선 전부 다 하로 발음을 해요. 글씨 그대로. 같지? 숫자 8일 때. 그 다음 오하요 아침 인사말이었죠? 이때 하는 다 정상적으로 발음을 하지만 곤니치와 이거는 사실 원래 의미가 오늘은 어떠십니까? 곤방와와 오늘 저녁, 오늘 밤은 어떠십니까? 라는 인사말이 하나의 형태로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얘도 원래 조사였다. 오늘은 이라는. 그래서 와라는 발음이 그대로 굳어진 것이다. 라고 아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갈게요. 3번, 박자. 일본어에는 박자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죠? 일본어는 하나의 글자를 한 박의 길이로 발음한다. 그래서 이느, 이거 개란 뜻이었거든요. 이느 두 글자니까 몇 박자? 하나의 글자가 1박이니까 한 박자, 두 박자, 두 박자가 될 거예요. 초금과 발음, 장음도 모두 다 한 박자의 길이로 발음한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초금이 들어갔고요. 여기도 발음이 들어갔고 고고 발음이 장음이 두 개가 들어갔어요. 이거 모두 다 한 박자로 센다는 거죠. 기, 이때 세 박자, 가은지 세 박자, 고고 네 박자가 된다는 거예요. 단 누구만은 박자를 가지지 않는다. 요음은 두 글자를 합해서 한 박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샤죠. 이샤, 의사란 뜻이었는데요. 이샤 해서 두 박자, 료오리 세 박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우리가 그 초금 발음, 장음, 요음 공부하면서 굉장히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잘 기억해 두세요. 해서 박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박까지 공부를 했고 여기 39페이지 보시면 여기 1번에 잘 듣고 발음과 일치하는 글자에 체크표를 해보세요. 이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봅시다. 1번 되게 비슷해 보이는 글자들이 있는데요. 먼저 들어볼까요? 1、り、있지. 1번 리래요. 리 어디에 체크하시면 될까요? 자, 체크해보시고 2번으로 가볼게요. 2、 2번 さ、 사래요. 사. 2번 사. 3번입니다. 3、ぬ、 느. 3번은 느래요. 느. 그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4、れ、 레. 4번은 레래요. 체크했을까요? 정답 이렇게 됩니다. 1번은 리, 2번은 사, 3번은 느, 4번은 레였어요. 정답 여러분 맞추셨을까요? 얘는 뭐지? 이빨, 이, 얘는 코끼리, 코. 우리 이제 비슷하게 생겨도 다 맞출 수가 있다. 이거는 사, 이거는 치타, 치, 얘는 기타, 키. 3번 갈게요. 얘는 느, 느였죠? 누의 느. 그 다음 이거는 무용, 무. 얘는 매. 그 다음 4번 갑니다. 얘는 네, 그네 네였죠. 얘는 벌레, 레. 이것은 와였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카타카나는 안 배웠으니까 2번은 패스하시고 3번으로 바로 갈게요. 보기와 같이 글자를 배열해서 인사말을 완성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막 섞여 있는 글씨들을 완성을 해보시면 돼요. 올바르게 나열해가지고 보기 보시면 지금 응에다가 코, 하, 응, 바가 되어 있는데 이걸로 우리가 배운 표현 어떤 걸 만들 수가 있었냐? こんばんは。 곤방화를 만들 수 있었다. 자, 그럼 1번부터 3번까지 여러분 한번 보시고 써보세요.
시간은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사요나라였습니다. 사요나라. 사요나라. 그 다음 2번은요. 곤니치와. 곤니치와. 그 다음 마지막은요. 우리가 배운 인사말 중에 제일 길었을 것 같아요. 길었던 게 오하요 고자이마스였습니다. 그죠? 오하요 고자이마스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써보시고요.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을 건데 일과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요, 여러분. 우리가 글자도 공부하고 박자에 대한 것도 공부했고 인사도 공부를 했는데 일과의 내용들 그때그때 정리를 해두시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 지어두세요. 알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